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 참 대단합니다. 벌써부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다며 기자와 유튜브 채널 관계자를 고발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자신과 관련된 특정 기사를 방송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조치하겠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흡사 독재 정권에서의 공안 정치를 보는 듯한 이런 행보는 그가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인데요. 이는 그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지만 혹시라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 대선 캠프는 28일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에 대한 형사고발로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청장 대선 캠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27일 양재택 변호사의 모친 A씨와 대면 인터뷰를 근거로 윤 전 청장 부인 김건희 씨와 양 변호사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전 청장 대선 캠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 열린공감 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를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얼음장을 놨습니다. 에그머니나 너무 무서운데요. 오금이 저릴 지경입니다. 윤 전 청장 대선 캠프는 전날 김건희 씨는 양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순간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겁이 많은 개가 가장 시끄럽게 짖는 법이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짖어댈까요? 그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대구문화방송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위증 의혹과 수상한 행보를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최 전 총장의 육성 녹취록과 관련 보도가 2심 재판의 주요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결과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 씨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며 조 씨는 사용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정 교수 재판을 꾸준히 취재해온 빨간아재 박효석 씨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문을 다시 꺼내 읽어봤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인턴 확인서 허위 의혹의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장 씨 등의 진술을 인정하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빨간아재 박효석 씨는 관련해 이 인턴십 확인서 내용 중 2009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인권 동아리 등 인턴십 활동이 없었다는 판단의 첫 번째 근거는 장군의 증언이며 두 번째 근거는 박군의 증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1심 재판부는 이 두 명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믿을만하다고 전제한 뒤 조양을 목격했다는 다른 여러 명의 증언은 장군과 박군의 증언과 배치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군과 박군이 법정에서 양심 선언이라도 하듯 조양이 맞다고 했다면 1심에서 배척한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 또한 다시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짚었는데요.
박 씨는 임정혁, 권성수, 김선희 판사는 판결문의 정경심 교수가 제1회 공판 기일부터 제21회 공판 기일까지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진의 여성과 남성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22회 공판 기일부터는 사진의 여성이 조양이고 그 왼쪽에 앉아있는 남성은 장군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이미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기도 전인 2019년 10월 6일에 사진의 여성이 조양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또 재판부는 조양이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동영상 속 여학생은 세미나장 중간 부분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이 여학생이 조양이라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되짚었습니다. 박 씨는 그러면서 내가 앉아 있었으니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심지어 옆자리 남성이 본인인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증인의 말은 어찌 그리 굳게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는데요.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2심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위증 논란과 검찰 야당과의 유착 의혹 기사, 또 최정 총장의 육성 녹취록입니다.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었냐면은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 있는 한은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이가 대통령 되면은 법무부 장관 돼갖고 순서대로 발부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변호인 측은 육성 녹취록을 분석해 최 전 총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횡령과 배임 등으로 고발된 만큼 검찰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었고 야당과의 유착설도 정경심 교수의 불리한 증언을 한 정황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당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죠? 조영이도 전화 왔고 뭐 했는데. 뭐 도와준대요? 그래 원래 실제로 최 전 총장은 육성 녹취록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비례대표 5번을 제안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구 MBC가 보도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록도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대구 MBC가 보도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록도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국 백서, 표창장 저자인 고일석 더 브리핑 기자는 27일 SNS를 통해 그동안 대구 MBC는 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인 최성해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보도를 연속으로 내놨다. 그중 일부는 재판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했다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조국 대통령을 막으려 했다는 최 전 총장 보도는 지금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고 기자는 오늘 대구 MBC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성해 증언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보도한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이토록 최소한의 신뢰도 부여할 수 없는 최성해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를 향한 요구이며 경고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특히 26일 조민 씨의 친구인 장재혁 씨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이 재판은 다시 거대한 경량에 휩싸이게 됐다며 장 씨의 고백은 일개 증인의 일개 고백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고 기자는 모든 혐의가 그물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이 사건에서 장 씨의 고백은 단순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표창장을 비롯한 모든 혐의에 대한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악의적이고 폭력적으로 임해왔는지, 1심 판결이 얼마나 허황된 허구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최성해의 증언이라며 우리는 2심 재판부가 오락가락 횡설수설에 온갖 망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최성해의 말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외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쯤 되면 판이 뒤집혀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면 검찰과 사법부가 한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는 꼴이 될 텐데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또 행동하겠습니다.